네, 안녕하세요. 오늘 찐내수공 두 번째 타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찐내수공은 여러분들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복습하고 기말고사 대비한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내용 정리도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 질문할 거리들 체크해 가면서 공부해야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타원으로 갈 거예요. 자, 타원의 뜻이 무엇인가 일단 먼저 봐야 되겠죠. 타원 뜻이 무엇인가 먼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뜻 알고 방정식 알고 이동시키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어떤 두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그런 점들을 모아둔 걸 우리는 타원이라고 해요. 나중에 나오는 쌍곡선은 이 거리의 차가 일정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더 나옵니다. 꼭지점, 장축, 단축 나오게 되는데요. 장축은 말 그대로 긴 거야. 더 긴 거죠. 그래서 장축, 그 다음에 단축 이런 것들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타원 위에 어떤 점에서도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거리의 합이. 그러니까 내가 CF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몰라. CF 프라임 얼마인지도 몰라요. BF도 얼마인지를 모르고요. BF 프라임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두 개를 CF와 CF 프라임 합한 것과 BF와 BF 프라임의 합은 항상 같다라는 거고 얘가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얘가 결국에는 누구의 길이와 같냐면 바로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정식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서술형 평가에도 나왔었던 거죠. 자, 초점이 C,0, 그 다음에 마이너스 C,0이라고 했을 때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2a다 라고 했을 때 타원의 방정식 구해보자. 항상 정의를 이용을 해야겠죠. 타원의 정의. 자, 타원의 정의가 뭐예요? 임의의 점 어떤 P라는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그렇지, F까지의 거리, PF의 거리와 누구? 그렇지, PF 프라임. 요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어떻다? 죄송해요.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뭐로 일정해야 된다? 2a로 일정해야 된다라는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루트가 두 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을 제곱을 해야 되는데요. 제곱을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두 번 해야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특히 루트 이렇게 두 개 나올 때는 한쪽에다 루트를 다 몰아두지 마세요. 한쪽으로 퍼뜨려놔야 여러분들 식을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b제곱이라는 것으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a제곱, b제곱으로 나누어서 이 우변을 1로 만들어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타원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A, 여기에 결국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A제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는 장축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장축의 길이가 2A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단축과 관련이 있겠네요. 단축의 길이가 2B잖아요.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초점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요 식에서 변형된 건데 큰 거에서 작은 놈 빼주는 게 중요해요. 자,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말은 타원이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애거든요. 그러면 이 꼭지점이 A-에 얘가 B-B잖아요. 당연히 A가 더 크잖아. 그래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가지고 초점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타원에서는 초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꼭지점의 좌표 같은 건 어려울 게 없어요. 결국 이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Y축과 만나는 점, 즉 Y절편이죠. X가 0일 때.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입니다. Y가 0일 때죠.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해주면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장축의 길이, 초점이 만약에 X축 위에 있다면 장축의 길이가 2a잖아요. 이 2a라고 하는 것은 타원의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과 같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오늘 예제가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정보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A제곱이 지금 100인 상태죠? 그 다음에 B제곱이 64인 상태잖아. 그러면 바로 C제곱 구할 수 있어요. 바로 C제곱 뭐? 36이다. 100에서 64 빼주면 되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6,0,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축이라고 하는 거, 얘는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있는 요렇게롬 생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결국 뭐가 돼요? 그렇지, 2A가 되고요. 단축의 길이는 2B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초점의 좌표, 뭐랑 관련이냐면 초점의 좌표가 C라는 거죠. 그쵸? 초점의 좌표가 C고요. 거리의 합이 2A잖아요. 이것만 알면 모든 타원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보면 C가 2니까 C제곱이 4겠죠. 그 다음에 거리의 합이 8이야. 자,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장축의 길이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얼마다라는 건데 결국 그게 똑같다는 걸 알아채야 돼. 이 거리의 합이 8이다라는 거는 결국 2A가 8이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A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C제곱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죠. 그러면 얘가 16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B제곱이 10이겠네.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죄송합니다. Y제곱이 돼야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초점이 아까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Y축 위에 있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초점이 C,0이 아니라 0,C, 0,-C가 된다. 그쵸? 자, 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합이 이번엔 2B야. 여기는 이 2B가 결국 뭐가 돼요? 그렇지,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초점의 좌표 C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잖아.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라고. 당연히 이렇게 있는 경우에 세로로 길쭉한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에는 B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C제곱은 항상 양수여야 하니까 당연히 A제곱, B제곱 중에 큰 놈에서 작은 놈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기억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면 거리의 합이 2B다 라는 거 이용해서 볼게요. 지금 초점이 Y축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C제곱이 지금 25인 상태죠. 자, 거리의 합이 14래. 그럼 얘는 뭐가? 그렇지, 장축의 길이 2B가 14라는 말이니까 B가 7이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B제곱 49에서 A제곱을 빼줘야 되니까 A제곱을 24다라고 구할 수 있고 타원의 방정식이 24분의 X제곱 더하기 49분의 Y제곱이 1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평행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똑같아. 평행이동 하게 되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방정식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리고 같이 이동합니다. 뭐도 초점도 꼭지점도 같이 이동하는데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뭐랑 뭐는 그렇지. 장축과 그 다음에 단축이 있는데 이것의 길이는 변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원 이동시킨다고 해서 반지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얘는 이거 두 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꼭지점은 뭐 잘 안 물어보고요. 초점의 좌표를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자, 지금 보면 원래 C,0 마이너스 C,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동하고 나서 얘를 보고 나서 얘가 초점이 얼마일지 원래 얼마였을까? 초점이 X축에 있을까? Y축에 있을까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거 봐봐 지금 여기가 둘 다 N이죠. 그럼 얘가 원래 0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거네. 그러면 얘는 초점이 어디 위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거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빼볼게요. EC죠. EC의 반절이 이 초점의 원래 좌표였다라는 게 힌트가 되게 됩니다. 자, 타원 이제 그리라고 하네요. 자, 이 타원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표준형으로 변경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묶어내 볼게요. 9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54x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은 앞에 4가 있네요. y제곱으로 묶어내 볼게요. 그러면 4y가 되고요. 뒤에 원래 61이 있었습니다. 그쵸?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뻥뻥 비워놨을까? 어차피 우리가 완전 제곱꼴로 변경시키는 게 필요하죠. 어머, 여기가 6x가 돼야겠네요. 54x니까. 그럼 여기 뒤에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뒤에 9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내 맘대로 9 더했으니까 9 빼주고요. 얘는요. 여기가 4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죠. 근데 내 맘대로 4 더했으니까 4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리를 하면 9배의
x-3의 제곱이고요. 얘네 둘이 합쳐져서 마이너스 81이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적을게요. 4배의 y-2의 제곱이 되는데 요렇게 두 개 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16 더하기 61은 0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어머. 여러분, 발열 체크하라는 안내가 나오네요. 잠시 영상 끊었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집에서도 발열 체크 잊지 말고 하시고요. 자, 빨리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이게 얼마가 될까 계산하면 되겠지만 저는 계산을 안 하고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36일 거야. 왜 그러냐? 36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또 계산해보면 36이 맞아. 왜 그러냐면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나눠가지고 1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우리가 보통 분모, 여기 다 개수가 1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9와 4의 어떤 최소 공배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계산을 꼭 정확하게 해보시고 그러면 얘가 4분의 x-3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2제곱은 1이다 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그래프 그리는 거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것보다 그럼 원래 초점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y축 위에 있겠네요. 그러면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동하기 전에는 이동 전에는 초점이 뭐였을까? 0,√5랑 그 다음에 또 뭐? 그치. 0,-√5였겠죠. 자, 그런데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3,-√5 더하기 2, 그 다음에 3,-√5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요거 만약에 문제에서 요만큼만 주어져 있을 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빨리 찾고 싶으면 뭘 이용을 하자. 그렇지. 지금 같은 값이 있는 걸 보세요.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0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네. 그리고 얘는 그러면 초점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b제곱이 더 큰 타원이겠네. 라는 걸 유추를 해주시고 요거 두 개를 더 빼주면 2√5가 되겠죠. 그걸 반절 나눈 √5가 초점의 한 좌표가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이랑 초록색 쓰니까 뭔가 크리스마스 같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2번까지 풀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찐내수공 형성평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특히 여기 마지막 스텝 3의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원에서 수투에서 배웠던 지식들 총 동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대단원 다 끝나면 풀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제는 마찬가지 찐내수공 타원 두 번째 거 여러분들 개념 정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도 정리하시고 쭉 그 다음에 예제도 풀이 예제 1, 예제 2 풀이도 해주시고 혹시 나만의 어떤 꿀팁 그 다음에 질문거리 이런 것들 정리하셔가지고 이것만으로도 기말고사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치네요. 여러분 모두 열공하시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